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지도 채널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설기계 운전 채널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훈이쌤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학교 폭력에 관한 대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진도의 학생 2명이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뉴스 보도가 있었죠. 2011년 대구 중학생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이후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 SPO 배치,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의 그 학교 폭력 내용 기재, 교내의 CCTV 설치 확대 등 학교 폭력에 관한 대책이 지금까지 발표되고 진행이 되었고요. 2021년 현재 계속해서 수정 보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학교 폭력에 관한 기사를 보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폭력의 범위 축소에 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 대책은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해서 피해 학생을 조기에 극복하고 회복하는 데 목적을 맞추고 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학교 밖에서의 일, 사이버 폭력까지도 학교폭력으로 보아서 각급 학교의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 밖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생 폭력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고 본연의 업무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학폭위 진행에 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학년도까지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던 학폭위를 2020학년도부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각 학교에 정형화된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학교 폭력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세 번째, 학교 폭력 양상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0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학교 폭력의 양상을 살펴보면 학교 밖에서 또는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이 학교 안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은 학교에서의 돌봄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반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현재 보급되고 있죠.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요약. 학교 다닐 때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에 관한 대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